이나요? 잘 들립니다. 예. 음, 사실은 통합 교양교육이라는 것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질이고 또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 방향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오늘 그 이야기는 이제 홍성기 교수가 연초에 이런 그 화두를 던졌을 때 발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저한테는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과목 개발보다는 연구 자극을 좀 하자. 연구를 하자. 그, 그 어떻게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제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역시 아이디어 개발 과정은 미쳐야 된다. 그 말도 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음, 다 알다시피 이게 학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분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리스 로마에서 중세여로 근대에 지나서 현대 들어와서 이게 좀 전문화, 세분화되다가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융복합이다, 뭐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지식을 통합한다. 그것을 데이터 인문학, AI 윤리, 뭐 뇌과학 이런 것들이 요새 한창 잘 나가는 그런 학문들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97년에요.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트랜스디스플리너리라는 제목으로 나온 최초의 그 본격적인 연구서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 대학이 안 망하려면은 학문 분야를 새로운 유형으로 바꿔야 된다. 새로운 유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초학문적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아주 거창한 이념이 나와요. 대학이 시민사회 또는 지식 생산의 다른 영역, 사이버 공간, 보편성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한마디로 대학이 존재하려면 가치를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선언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학교성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 학교성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멀티가 있고 인터가 있고 트랜스가 있는데 멀티는 이런 그대로 어떤 주제를 두고 이제 여러 학문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각 학문의 그 방법으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때 이제 관점이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난다. 이게 목표이고 각자 각각의 전공에서 이제 분리된 작업하고 결과를 취합하자 뭐 이런 거고요. 인터디스플리너리는 경계를 좀 허뭅니다. 그러니까 뭐 A가 B를 좀 차용하거나 혼합하기도 해요. 아마 그러면은 복합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거나 새로운 지식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인터디스플리너리 차원에서는요. 내 학문의 다른 학문에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써서 내 학문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결국 특정 학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이랄지 발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차용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뭐 기호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호학에 보면 온갖 잡다한 학문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일반 교육 이론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아마 제가 이 한국교양교육학교에 오래 있었던 이유가 이 비슷한 그 어떤 학제성을 추구하는 기호학, 이 기호학이 삼라만상 다의미를 지닌단 말이에요. 이 기호학이라는 것이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소통되는가,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그 학문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트랜스디스플리너리 팀이다. 이것은 아예 새로 통합 패러다임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강단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현장 지식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하고 결합을 하고 실천적인 문제 해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어떤 이해관계, 스톡홀더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 트랜스디스플리너리티를 추구하는 분야가 이제 퀀텀이라든지 혹은
바이올로지, 특히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또 뇌과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글이 1997년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참 끔찍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벌써 오래전에 제안이 되었다는 걸. 자, 그럼 교육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미 여기 대해서도 98년 유네스코에서 이런 식의 그 매니페스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매니페스토의 주가 이제 니콜라스쿠라는 사람인데요. 이건 이제 이게 대학이 어쨌든 트랜스디스플리너리로 진화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이 대학이 지속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네 가지의 그 틀을, 기둥을 제안했습니다. Learning to know, learning to do, learning to live together with, learning to be. 이 네 가지 축으로 이제 트랜스디스플리너리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98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 서론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초학문적 자세,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털러런스, 관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문뿐만 아니라 문화도, 종교도, 정치도, 비전도 초월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다. 이것은 이제 거창하게 평화, 세계 평화, 초학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트랜스디스플리너리티의 이념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천이 되었을까요? 그 의무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우리도 뭐 학제적 교육이란 말 많이 썼고 이게 얼마나 어설펐던지 홍석기 선생님께서 예리하게 진단하셨는데요. 어쨌든 뭐 기존 교양교육이니 전공 기초, 핵심, 선택 과목 등등등 아까 굉장히 많은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재밌는 것은 학교에서 틀을 짠 거예요. 그 교육 과정이라 그럽니다. 그 안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태티스티가 스테이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과목이죠. 학교 교육 과정 커리큘럼 한번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쨌든 어떻게 뭐 교육 과정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제도화 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진화를 하고 있죠. 엄청나게 그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역동적인 과정, 이걸 어떻게 교육 과정 내에 그때그때 담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양교육이니 전공이니 뭐 기초니 핵심이니 이런 식의 분류 자체가 하나의 완강한 틀이 되어 있어서 바뀔 수가 없다. 이 틀을 깨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다. 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interdisciplinary study curriculum 코스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본 것처럼 이 interdisciplinary studies는 학문 분야 간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지향하는 그런 거고요. 또 커리큘럼은 이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주제나 역량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interdisciplinary course라는 것이 있어요. 기여하기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한 교과 내에서 여러 가지 학문 분야를 그 내부에서 통합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들었던 기호학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 분야를 끌어오지만 어쨌든 한 교과 내에서 만약에 대학에 기호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면, 교과가 있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뭐 언어학, 철학, 심리학 뭐 온갖 것들을 다 끌고 와야 될 겁니다. 심지어 생리학, 뭐 음악, 미술 다 가지고 와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다면적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환경이나 젠더, 특히 최근에 AI 같은 것은 이걸 위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 지식이 필요하고 방법, 또 평가 전략이 나와야 되고 이것들을 또 융합을 해야 됩니다. 이건 결국 이제 네 단계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뭔가 주변부에 뭐가 나타나요. 이게 이제 핵심으로 슬슬 기어 들어와서
차별화된 또 재맥락화되는 이런 그 순환 과정을 계속해서 밟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 학문 사이에는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맥락적이고 동적,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지식은 물론 교육 과정에서 구현되겠지만 학문 발전은 분화했다가 통합됐다가 또 재분화하는 그런 그 변증법적 리듬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2026년도 어느 똑똑한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교양교육에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따갑해지는데요. 우리는 교양교육이 마치 학제적 접근을 사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우리 자신의 어떤 도구말할지 혹은 뭐 차별화랄지 자랑이랄지 이런 것을 사명으로 삼아왔던 것 같습니다. 교양교육이 뭐냐? 야, 배분 인수를 뭐 통하든 뭘 하든 하여간 여러 학문 분야를 다 이렇게 접근시켜 주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배분 인수가 나왔겠죠. 근데 이 배분 인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그 공허한 이야기였던지 뭐 홍성기 선생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히 학제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받아들였죠. 흑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대학은 맨날 정부에 끌려다닐까? 관변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슈에 또 돈을 또 만들어내고 그 돈 나눠 먹기 바쁠까? 왜 대학은 아카데미는 정부를 넘어서는 혹은 정권을 넘어서는 혹은 시류를 넘어서는 어떤 움직임을 먼저 제시할 수 없을까? 사실 프라임이라는 이 대학 지원 사업에서 심지어 융복합 대학이라는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이름의 대학까지 만들었는데 그 대학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는 코어 하게 되면 상당히 그 효과적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이때 우리는 이제 참 부끄럽게도 융복합 교과를 개설하자. 그래서 과하면 무조건 융복합 교과라고 인정을 하고 그 하나 둘 셋 넷 헤아려서 야 평가 지표 A, B, C 이렇게 나눴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었죠. 저도 현장 그 대학 컨설팅 나가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AI 5월 중순에 그 발표됐던 올해 한국연구재단 그 인문사회부를 포함해서 공동연구, 개별연구 봤더니요. 인문사회 분야에 그 선정된 연구 과제의 60% 정도가 AI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AI 교육은 통합 교육이 맞구나.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또 전공과정 단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AI 기본교육과정 개발하는데 또 뭐 푼돈을 주겠대요. 근데 보면요, 여기 보면은 또 학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이 통합이 왜 또 학과별로 또 하는데요? 아유, 이거 뭐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민경진 교수가 최근에 일침을 하셨더라고요. 야, 교양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되게 이제 야단을 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어디 갔다? 예. 쉬면서 잠깐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청와대 AI 수석이라는 모씨가 그 여의도 가면은 버글버글 대는 수많은 그 인간들 중에 하나가 되어 보겠다고 어, 손을 털고 있잖아요. 박수한 다음에. AI 수석이요. 이런 자리에서 손을 턴 것이 시장 상인의 손에서 무슨 먼지를 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AI 정책 자체를 AI 자체에 손을 털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그 현장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어느 대학에서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봤더니요.
특집으로 역시 아는 게 아니라 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김혜영 전 회장님께서는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 논리학, 철학, 수학 이런 게 다 이제 AI 다 들어간다. 아주 그 올바른 말씀하셨는데 사례로 제시한 두 분의 글을 보았더니 말은 그렇게 해놨어요. 핵심 기술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전반부에 들어있다. 단순한 기술 강의를 넘어서서 뭐 철학, 윤리적 딜레마 하겠다. 그러나 기술 강의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두 분들의 글을 계속 읽어보면요. 없어요. AI 핵심 기술이 원리가 뭔지, 기술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상식적인, 뭐 이거 완전 상식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걸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AI의 작동 원리를 모르고 그냥 우리 활용 매뉴얼만 배우면 되는가. 지금 우리 동네 경로당 가보면요. AI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집 사람이 유아교육하고 있습니다만 AI 잘 써서요. 벌써 그림책을 막 그려내고 있어요. 다 해요. 근데 무슨 활용 매뉴얼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그 카게돌라, 원래 카게돌라 아기수도 그런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학제적 접근 없이 AI 원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믿어보면은 Complete Beginner's Guide 됐길래 쉽게 말해서 왕초보를 위한 입문서라는 말에 혹 넘어가서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Complete Beginner 페이지도 한 1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는 알겠더라고요. AI를 구성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이런 학문이 있어. 그래? 그래서 좀 더 읽어봤는데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지루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수학이 어떻고 그래프가 어떻고 뭐시기야 미분적분 따라서 뭐 꼭 뭐시기야 뭐고 완전히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여서 아이고 포기하고 말았고 그때 이제 떠올랐던 것이 스노우 경이 이야기했던 이 경고가 참 무섭구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뭐 다른 교과목은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수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 거의 뭐 그 당시에 수포자 열반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AI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뭐가 필요하니? 어떤 지식이 필요하니? 했더니 뭐 행렬도 배워야 되고 미분적분 해야 되고 확률 통계해야 된대요. 다행이구나. 최근에 또 뭐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것을 고등학교에 또 신설이 됐나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온 학생들에게는 AI 작동 원리를 가르쳐 줘도 되지 않을까? 나는 모르겠지만 요새 아이들한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교과목들이요. 사실은 이제는 좀 AI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뭐 통합교육이라는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AI가 설치되니까 반작용으로 HI 또는 Natural Intelligence 또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지능이란 이 개념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AI가 사람을 모방했대요.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할까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 역시 통합학문이나 또는 교육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어떻게 저는 이걸 사례별로 제가 최근에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사례별로 보도록 할게요. 저는 EBS를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100권의 책을 AI를 써서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뭐 다 나와요. 뭐 보면은 뭐 아주 재밌습니다. 어? 얘들이 막 나와요. AI가 그린 그림 가지고서 아주 실감나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권의 책을 지금도 오랫동안 하겠대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예컨대 미국의
그 고전을 읽자라는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구현을 한 것 같은데, 가장 초보적이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걸 다 듣고 나면은 어느 정도 역사, 지식의 역사, 지식 그 자체가 머릿속에서 융합되지 않을까? 좋네. 이것도 크게 보면 통합교육이야. 하나의 그 가장 그 대중적인 그런 어, 통합 지식 혹은 통합 교양교육이 하나 전범이 되겠다. 이게 뭐 공미국의 그 뭐 그런 그 고전교육 중심의 대학에서 하던 것이 이렇게 이제 구현되는구나. 두 번째는 저는 이 책이 참 마음에 듭니다. 윤승준 회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책 소개가 아니더라고요. 저를 읽어봤더니 이건 정말 그 융합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에로스를 플라톤이 말하면 철학이고 플라토가 프로이트가 말하면 심리학인가. 지성사회는 알의 자유가 있다. 이건 제도권 학문이 없다는 겁니다. 지성사회는 지식의 상호 테스트성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이 서론이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이것만 잘 읽어도 단순한 고전의 그 소개가 아니라 거대한 어떤 융합 지식 체계를 얻을 수 있겠다. 한 번씩 다 들어본 이야기인데 정확히는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이 참 잘 그 해결이 되어 있다는 즉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차례상입니다. 조금 이제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게 참 이 괴델 에셔바흐라는 이 책이에요. 홉스테드라는 살짝 그 마시간 천재가 쓴 책인데요. 엉망진창으로 열거되어 있는 이 지식이다라는 것을 서론에서부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괴델 알죠? 뭐 에셔 누군지 잘 알죠? 바흐 알죠? 근데 다 달라요. 수학자, 예술가, 음악가를 소개했겠구나라고 쏟기 쉬운데요. 이 책 안에는 푸가, 캐논, 논리, 기하학, 통사구조, 의미, 심지어 선불교, 역설, 뇌, 뭐 온갖 그 개념들이 온갖 그 사항들이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져 나옵니다. 뭐 DNA, 단백질, 인공지능, 예술음악 너무나 다양하고 잡다한 주제들이 피상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깊게 다뤄져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서론입니다. 약자 GEB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책인가? 뉴런, 원자 같은 무생물에서부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나 또는 자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갖다가 엄청난 볼륨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그 볼륨으로 어, 파고든 책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상징적인 요소가 유의미하게 서로서로 참조하는 그런 정보로 활용되어서 이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마치 황금의 노끈처럼 뱅뱅뱅뱅 도는 그런 현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 논지입니다. 뭐저 다 읽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참 읽느라고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황당하고 그러나 무엇인가 흔들어 저 자신을 흔드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알고 봤더니 초학제성이었다. 트랜스디스플리너리의 하나의 사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마지막 사례입니다. 어, 김성도 교수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기호학대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EVLS라는 세미나를 만들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거기 이제 동경대학교 명예교수 히데타카 이시다라는 교수가
이 논문, 이 모임의 첫 번째 기조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바로 초학문이야. 전통적인 학문력 이런 것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호모 하빌리스, 예술, 과학 이 네 가지 축을 가지고서 이제는 감성, 기성, 기원, 미래 이런 것들을 그런 미래를 존재론적인 공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um벨트라는 것이 자율 시스템, AI를 통해서 사이버네틱화된다. 그러니까 소통이나 윤리, 주관성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이동해 버린다는 거죠. 초학문은 기술이 감정, 신체성 그리고 사고를 동시에 재구성한다. 이런 식의 그런 서술을 했고요. 뭐 이거 뭐 조금 뭐 EVLS에서는 이제 파일이 열리지 않네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냐 하면요. 인문학자뿐만 아니라 컴퓨터 전문가, 생물학자, 심지어 의사, 심지어 그 브랜드 회사를 경영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사진작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분야에서 그 하는 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학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뭐 석사, 학사 아이들이 심지어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최근에 외국 그 학술지 우수 논문 등재도 하는 그런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안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학제적, 통합학문적 그런 접근을 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젊은 아이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더라고요. 제 자랑 겸 뭐 홍보 겸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그 통합 학문 하고 나서 교과목 만들기 전에 통합 학문 한번 시작해 볼까? 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뭐 퇴임한 다음에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의식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책을 보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먼저 좀 책상에 쌓아놓고 끙끙대고 있는 책들을 좀 보겠습니다. 뉴로사이언스입니다. 지금은 뉴로사이언스는요, 이 시대 뉴로사이언스는 새로운 철학입니다. 혁명적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이나 정보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새로운 혁명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트랜슬레이셔널 디스플린 하나의 과도적인 학문이 돼요. 이걸 이제 뉴로사이언티픽 턴 하나의 그 뭐예요? 이거 한 턴 하나의 전회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바벨리제이션, 학문의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던 이 현상을 극복하고 멀티 디렉셔널 컨버세이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 학문들이 똑같이 서로 간에 똑같은 자격으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뉴로사이언티픽 턴이라고 합니다. 뭐 기하학적 전회의 뭐 인식론전적인 뭐 전회의 이 턴이란 말 되게 좋아하고 이거 쓰면 되게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보였습니다만 지금 AI 턴이 아니고요. 뉴로 사이언티픽 턴입니다. AI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그 셰너헌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그 LLM의 라지 랭귀지 모델의 허구가 이 사람이 그냥 제대로 파놨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얘는 그냥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그냥 확률적으로 때릴 뿐이야.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거기에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이나 거짓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다시 인간의 뇌로 들어가면서 아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그게 또다시 보편화되고 또 바보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사람 비슷한 존재가 어마어마한 슈퍼휴먼 같은 짓을 하니까 참 신기하지, 그 조심해야 돼.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본질이라 봅니다. 우리 좀 반골이 돼야 됩니다. 반골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나
한국연구재단 이런 것에 좀 맞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이제 다마시오 유명한 뇌과학자인데 이분은 뭐 말이 뇌과학자지 철학, 뭐 저기 예술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죠. 이 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8월에 저는 예약 구비를 해놨는데요. 뭐 예전엔 그 다마시오를 몰랐죠. 디마지오는 제가 좀 알았습니다. 야구 선수. 근데 갑자기 다마시오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다음에 앞으로 미학도 이제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세이 사이언스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발표 들어서 고맙고요. 짧은 시간에 그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 홍성규 선생님이 말했던 통합교육, 교양으로 가는 하나의 길은 시작점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양에서 통합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평소에 생각하신 것, 그다음에 이론적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5시 16분인데, 25분까지 쉬고, 그다음에 25분부터 이제 두 분 발표자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시고 이따 2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이고, 어디냐.